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가 하는 스포츠를 할 수 있는 AIDF 아마추어 라디오 디렉션 파인딩 전파 방향 탐지에서 사용하는 수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DF에서 주파수로만 보면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145MHz 2m죠. 2m를 사용하는 종목과 HF 밴드인 3.5MHz 80m죠. 파장으로 얘기하면 그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2m 수신기입니다. 그냥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 다 아시죠? 이게 야기 안테나 모양이죠. 그래서 이건 뭐 그냥 간단합니다. 이 지향성이 전방으로 있으니까 전면에 있는 폭스와 이 야기 안테나가 빔이 맞으면은 가장 큰 소리가 나니까 그 방향으로, 물론 반사파가 있지만 그 방향으로 가면은 폭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m에 대한 수신기 이야기는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오늘은 2m보다는 약간 번거롭고 조금은 한 번은 더 생각해야 되는 80m 수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3.5MHz AIDF 수신기인데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제 루프, 원형이니까 루프. 물론 루프라는 게 뭐 사각형이나 다이아몬드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이건 원형입니다. 대부분 이제 AIDF 수신기에서는 원형 루프를 사용하는데 루프형이다 보니까 이게 루프형 수신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크기가 더 작죠? 이거보다는 루프형보다는 이것이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어떤 안테나냐면 라디오, 옛날 그 AM 라디오에 들어가 있는 페라이트 바 안테나, 페라이트에 코일이 감긴 페라이트 바 안테나가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물론 크기는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안에 회로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 안테나가 옛날 그런 AM 라디오, 여기도 지금 바 안테나가 보이시죠? 그 회로 내부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라디오가, 이 중파 라디오가 영상에서 보시면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이쪽으로 제 손 방향에 방송국이 있고, 그러니까 방송국, 그 전파를 송신하는 방송국이 있고, 이 라디오가 방향이 이 전면에 송신국과 이렇게 방향이 딱 마주 보면 신호가 아주 잘 들리죠. 라디오가 아주 잘 들리는데 이것을 90도, 그러니까 그냥 90도만 꺾어버리면 소리가 물론 나겠지만 잡음이 많이 끼고 이거보다는 소리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페라이트 바 안테나가 굉장한 지향성을 가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잘 들리고 이렇게 꺾어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방송국과 이렇게 마주 보면 아주 잘 들리고 이렇게만 꺾여버리면 안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향성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AIDF 수신기는 지향성을 가져야 된다. 물론 아까 2m도 그렇지만 이 지향성을 가져야지 수신기로의 의미를, 성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 수신기는 뭐 크게 이 두 가지, 이게 페라이트 바 안테나인데 앞으로 그냥 막대 안테나라고 이제 부르고, 이건 루프형.
그래서 이 뭐 어느 개인이 수신기를 만들든 아니면은 메이커에서 이런 제품을 출시를 하든 이 두 가지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뭐 크게가 아니라 여기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3.5 수신기는 투메타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아마추어 무선사니까 다이폴 안테나가 팔자 지향, 팔자라고 이제 하니까 억양이 좀 이상해지는데, 아라비아 숫자 8자, 눈사람 위아래가 똑같은 팔자 모양의 지향성을 갖는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상식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다이폴 안테나의 그 면이면, 다이폴 안테나는 이 면의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이런 식으로 팔자 지향을 갖습니다. 이 팔자라는 게 뭐냐면 이쪽으로 신호가 강하고 이쪽으로도 신호가 강하게 입감이 되고, 이 방향, 이 팔자 방향에 90도 꺾이는 이 방향으로는 신호가 아주 약하게 들어온다. 그것을 이해하시면은 3.5 수신기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5 수신기는 팔자 지향성을 이용하는 수신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팔자 지향성을 어떻게 갖느냐? 이게 막대라고, 아까 막대 안테나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의 다이폴 안테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이폴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향성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이폴식이니까 이 양쪽 면, 이 막대의 양쪽 면으로 팔자 지향을 가지니까, 아까 방송국과 마주 보면 팔자 지향을 가지니까 신호가 강하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팔자 지향을 보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쪽은 신호가 안 들어오니까 신호가 약해지죠. 이건 강하고, 이렇게 하면 강하고, 이제 방송국이 이쪽에 있다, 송신국이. 그럼 이제 폭수가 이쪽에 있다, 폭수가. 그러면 폭수와 방향이 이게 마주 보면 신호가 강하고, 약하고, 강하고, 약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팔자 지향이니까 이게 강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쪽으로도 강하고 뒷면도 강하고, 그래서 팔자 지향이니까 양쪽. 그래서 이것을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5는. 그래서 전면에 3.5 수신기로 신호가 전면에 강하다고, 예를 들어서 서울역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서울역으로 가는데 도착해 보니까 인천 앞바다더라. 완전히 서울역과 인천 앞바다는 반대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뭐 이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 후방이 이 팔자 지향성이 같으니까 전방으로 갈 수도 있고 후방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자 지형에서 3.5 수신기는 어느 한 방향을 죽여야겠죠. 어느 한 방향의 지향성을 죽여버리면 이 한 방향의 지향성만 생기겠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만 가면은 그 방향에 폭수가 있고 그 방향이 진짜겠죠. 후방은 가짜고, 그 후방 가짜를 죽여버리면, 이제 그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루프 안테나도 이 막대 안테나와 지향성이, 팔자 지향성이 조금 틀립니다. 루프 안테나는 지금 이 방향이 똑같은 방향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똑같은 지향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루프
루프 안테나의 팔자, 물론 팔자 지향은 똑같은데 루프는 이렇게 팔자 지향을 갖는다고 할 때 루프 면이 이 면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즉 이렇게 돼야지 루프 안테나는 양쪽으로 팔자 지향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 방향, 이 방향에서 루프 안테나는 이쪽으로도 팔자, 이쪽으로도 팔자의 지향성을 가지니까 폭스가 저쪽에 있다 하면 방향이 맞으니까 아주 강하게 입감이 될 것이고, 이 후방으로도 아주 강하게 입감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은 3.5 수신기의 반은 공부를, 이해를, 학습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전 후방이 있는데 서울역으로 가야 되는데 난 그쪽 방향에서 신호가 나서 뛰어가 보니까, 도착해 보니까 인천 앞바다더라. 완전히 반대죠. 서울역과 폭수와 반대. 나는 그 폭수 방향에 신호가 있는 줄 알고 그쪽으로 갔더니 폭수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뛰고 있더라. 이 팔자 지향이니까 이쪽으로도 신호가 강하고, 여기에 이제 폭수가, 이쪽에 폭수가 있는데 이쪽이 진이고 이쪽은, 후방은 가짜겠죠. 그런데 팔자 지향이라서 수신기를 대보면 전방과 후방이 아주 강하게 똑같은 비율로 들립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후방, 가짜, 후방, 가짜의 신호를 죽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죽이느냐. 이 신호만 죽여버리면 전방 신호만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만 가면 되니까 폭스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 후방의 신호가 없으면은 이건 2m 지향성과 똑같죠. 일단 한 방향, 동서남북에서 한 방향만, 폭스와 일치되는 한 방향만 신호가 강하니까. 그래서 이 후방 신호를, 이 가짜 후방 신호를 어떻게 죽이느냐, 그것이 이제 3.5MHz 수신기의 기능인데, 그 기능이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수직 안테나, 우리는 이제 이걸 센서 안테나, 21세기 최첨단, 아주 민감한, 지금 이것이 최첨단 민감한 센서인데, 이걸 건들면, 이거 지금 막 건들면 이게 부서지면 고장 나면 안 되니까 이제 영화에 제가 좀 재밌게 하려고 영화 그 대사를 잠깐, 뭐 재미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읊어봤는데, 이걸 센서 안테나, 센스라고 하나, 센서 안테나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 막대형에도 센서 안테나, 이제 로드 안테나식으로 이게 있죠. 이제 그래서 이게 경기 중에는 항상 뽑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렇게 뽑은 상태에서는 그 센서 안테나가 동작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이 옆에 수신기 옆구리에 보면 항상 버튼이 있습니다. 어느 수신기든. 이것도 있죠. 이 버튼. 뭐 토글 스위치가 됐든 버튼이 됐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를 당기면 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 여기에 이제 그 아까 그 또 다른 센서 안테나가 그러니까 먼저 이건 수직 안테나니까 여러분도 다 상식으로 아시다시피 이런 수직 안테나는 360도 무지향성을 갖죠. 지향성의 패턴을, 전파의 그 방사 패턴을 보면 이런 수직 안테나는 우리가 이제 GP 안테나, 그라운드 플랜 안테나,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조금 이제 후진 말로는 막대기 안테나, 작대기 안테나, 이제 그렇게 얘기도 그냥 농담 삼아 하는데, 무지향성, 360도 무지향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기를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키면 이 수직 안테나는 무지향성입니다. 360도니까 무지향성이죠. 그래서 아까 이 수직 안테나가 있는데 버튼을 ON을 하면 회로에서 이 루프 안테나와 쇼트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무지향성의 패턴이 하나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 코일에 감긴 위상에 따라서 이 전면 후면의 어느 한쪽에 이 패턴이 없어지면서 패턴이 이 위상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패턴이 팔자지향에서 패턴이 없어지면서 여기에 전면에 하트 모양, 더 날카로워지죠. 하트 모양이니까 지향성이 하트 모양의 지향성이 생깁니다. 이런 하트 팔자지향보다 더 강하죠. 그러니까 그 방향에 폭스가 있는 거죠. 이 하트 모양에. 이거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게 수신기의 면, 그리고 이제 이 수직 안테나를 이 센스 안테나를 동작시켰을 때 이런 하트 모양의 지향성이 생긴다. 폭스가 이쪽에, 폭스가 얘가 폭스 방향이 일치가 되면 소리가 아주 가장 강하게 들리겠죠. 그러니까 전면에 이게 폭스가 있는데 이렇게 하트 모양의 지향성이 있는데 폭스가 일치가 되면 수신기에서 아주 최고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 이게 이제 이렇게 틀어져 버렸다. 이렇게 틀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 신호가 없는 방향이니까 약하게 들리겠죠.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3.5MHz 수신기는 동작 특성은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이폴 안테나다. 다이폴 안테나는 그 면을 중심으로 앞과 뒤로 팔자 지향을 갖는다. 그러면 이것도 페라이트 바 안테나지만 팔자 지향을 전면과 후면으로 갖는다. 다이폴과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다이폴 안테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신기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루프 안테나는 이런 면이 지향성 면이 이렇게 해야지 똑같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지향하는 면이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루프면은 이런 식으로 펼치면 팔자 지향은 여기와 이런 식으로 화면 양쪽으로 팔자 지향을 가지면 갖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수신기에는 수직 안테나, 하나의 또 다른 안테나가 항상 설치가 되는데 그게 센스 안테나인데, 그 센스 안테나를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센스 안테나는 동작을 안 한다. 그래서 팔자 지향에서 어느 한쪽을 죽이기 위해서 이 센스 안테나를 누르면 팔자 지향에서 단일 방향의 지향성을 갖는다. 하트 모양의 단일 방향의 지향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방향, 이 팔자 지향에서 양쪽에서 어느 한 면이 뒷면이 죽어버리고 앞면만 팔자 지향을 갖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건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앞과 뒤에서 팔자 지향을 갖는데 뒷면에 팔자 지향은 죽어버리니까 앞면에 팔자 지향만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탐색을 하다가
폭스와 H가 돼서 소리가 가장 강하면 그 방향으로 뛰어가면 된다. 그러면 폭스가 이게 폭스다. 그러면 이 센서 안테나 동작시켰을 때 강하고 약하고 강하고 90도죠? 강하고 약하고 강하고 약하고 강하고 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베테랑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막 수신 폭스 찾는 데서 이렇게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루프 안테나 다시 한번 시연을 하면 이거 센서 안테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는 2m와 똑같으니까 강하고 일치가 됐으니까 폭스와 강하고 약하고 강하고 약하고 강하고 약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눈치 빠르신 분은 그러면 이 3.5 수신기는 팔자 지향을 가지니까 강한 면과 그 반대면은 약한 신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팔자 지향을 가지면 여기 양쪽은 강하겠지만 이쪽 면은 신호가 들어와도 들리든 말든 아주 약하겠죠. 신호가 약한 면.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클래식 대회를 하면 그 경기장에 폭스가 5개가 설치가 되는데 그 신호가 조금 이제 출력이 셉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3.5 수신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가지 조작을 합니다. 2가지 조작.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멀리 이게 막 뛰어나갔을 때는 첫 번째 폭스와 아주 멀겠죠. 멀 때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강한 신호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강한 신호를 찾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 약한 면이죠. 이쪽 양쪽이 강하니까 팔자니까 앞과 뒤는 약하겠죠. 약하죠. 그래서 수신기로 2가지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약한 면을 이게 이제 폭스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이렇게 하면은 강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약하죠. 약한 면을 찾고 전방과 후방이 약하니까 그때 이제 강한 신호를 이렇게 해서 전면에 이게 전면인가 후면인가 해서 전면이 진짠가 후면이 진짠가 그 강한 신호를 찾고 나서 강한 쪽이 전면이다 했을 때는 그 방향으로 뛰어가고 폭스 근처에 가서는 이 강한 하트 모양의 팔자 신호는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이 수신기로 약한 신호 여기 약하죠. 물론 그 폭스 근처에 왔으니까 후면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면이 이렇게 들리면 그 방향으로 가면은 폭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5 수신기 클래식 대회는 2가지 조작을 이렇게 해야 된다. 먼저 이 약한 면의 신호로 약한 쪽에 신호가 아주 약하게 들어오는 방향을 잡은 다음에 그러면 전방과 후방이 약하겠죠. 그래서 그때 센서 안테나를 동작을 시켜서 전방과 후방을 어느 쪽이 진짠가 그것을 가린 다음에 그 방향으로 뛰어가서 진짜 방향을 잡은 다음에 진짜 방향으로 뛰어가서는 근처에 가서는 약한 신호로만 신호를 잡아도 그게 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3.5 대회가 폭스홀링 대회라고 해서 지도에 그 폭스 위치가 표시가 되고 그 전방 50m 안에 들어가야지 출력이 이제 밀리와트 QRPP니까 밀리와트니까 뭐 전방 50m 안에는 들어가야지 수신기에서 소리가 들릴 때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센서 안테나로 동작을 시켜가지고 강한 방향을 찾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식에 따라서 아니면 선수 각각의 개인의 그 경기 능력에 따라서 이 조작하는 3.5 수신기를 조작하는 방법은 약간의 선수마다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기본 동작은 제가 여태 말씀드렸듯이 그런 동작을 하니까 그 동작을 이해를 3.5 수신기의 특성을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지 경기에서 반대로 뛰어가는 그런 실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5 수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뭔가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의심 가거나 아니면은 질문 사항이 있으면 이 밑에 댓글을 달아 주시면은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다른 뭐 투메타 수신기 설명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